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는 고령사회를 주로 연구를 하고요. 제 경력 중에 이제 중요한 경력 하나가 대한노인의 정책이사 경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 전문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보면 주제를 보면 성공적인 노화와 미래 사회의 역할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성공적인 노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 삶이 끝날 때까지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삶이 닿을 때까지, 아니 좀 노골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건강? 건강하면 안 돌아가야죠. 건강이지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잊으면 안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동심, 감성 이러한 겁니다. 동심, 감성. 여러분 이제 그 동심, 감성이 있는 사람은 감성이 없는 순간 이제 나는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동물하고 얘기하는 분 계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 좀 이렇게 감성이 와요? 감성, 동심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옛날에 첫사랑 때 그 감성, 동심, 감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사실은 그 동심을 갖다가 지금 살고 계신 그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코맹맹이 소리 하면 한도도 맞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도 하고 유치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성이에요. 그게 감성이에요. 그것을 죽기 직전까지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적인 노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정답을 먼저 내고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노후는 그 감성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감성. 됐죠? 감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성이 있는 분들은 오늘 비가 오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근데 감성이 없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느낀다고 합니다. 춥네, 덥네 이것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덥네, 춥네만 느낀다면 그분은 감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성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밖에 나가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 대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고 지하철에서 자리 비키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국가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안 바뀌면서 국가만 해주길 바라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성을 살려야 된다. 감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데카르트가 얘기했지요. 이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감성을 살리려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일단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70에서 80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답을 거기서 낼 텐데 오늘 우리 제 강의를 통해서 감성을 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성만 살리면 돼요. 성공적인 노화 이거는 내 감성이 죽어있는 감성을 그것만 살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되면 바뀌기가 힘들면 옷을 한번 젊게 입어보는 거예요. 옷을 젊게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이 실험한 거 결과 나올 텐데요. 그 실험 내용은 이러한 거예요. 70에서 80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고 그분들한테 20년 전, 30년 전 얘기만 하게 했어요. 봐요. 20년 전, 30년 전 얘기만 하게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고향에 전화 한번 넣으셔요. 고향에 전화 넣으면 서울말 잘 쓰던 사람이 고향 친구 전화하는 순간 그렇다게 이래버려. 그게 뭐예요? 동심이에요. 친구 만나서 고향 친구 만나서 그죠? 그 편하게 얼마나 편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동심이에요. 그걸 살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성공적인 노후를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노화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압축을 할 거예요. 세 가지로 압축할 테니까 그것만 꼭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한번 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노화. 실험도 보면은 한 두 달 정도를 여기 이렇게 20명이 모인 곳에서 30년 전 얘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 그때 잘 건강하고 멋있고 잘 나갈 때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집에도 내 방에도 30년 전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 어떤 그런 데코레이션을 해놓으니까 그 실험을 할 때 들어올 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그냥 환경만 바꾸고 그냥 과거를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를 안 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화를 아이고 나는 늙었구나. 이렇게 갑자기 허리만 아파도 아이고 난 늙어서 그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강의 끝날 때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이 노인 전문가, 고령사회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어떤 연구 내용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노노케어 들어봤죠? 노노케어. 네. 다들 들어봤나요? 네, 노노케어 들어봤어요? 그 노노케어를 제일 처음에 그 단어를 만들어서 연구한 사람이 저예요. 이거 됐죠? 노노케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요? 제가 이심 회장 계실 때, 한 2년 전에 쓰면서, 이심 회장께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줘가지고, 지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노노케어. 그러니까, 노인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령사회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외에도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독일에 가면 바트킹 신경이라고 있어요. 독일의 가장 중심에 우리나라 군단위 도시인데 그거가 이제 뭐냐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예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산 덕산 온천에다가 노인이 살기는 도시 좀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양승조 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약속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승조 지사도 노인 전문가예요. 아시나요? 그분도 노인 전문가예요. 국회의원하고 지금 충남지사를 하는데 국회의원 할 때 내 그 노인 일을 많이 정책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충남 예산 덕산 온천을 노인이 살기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왜 온천을 하냐 하면은 파트킹시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큐슈나 이런 데 공통점이 보면 온천 지역이에요. 그 뭐냐면 온천 지역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그 지형이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져서 정말 뭐 남들이 나 대우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대한노인회가 정말 전 잘 알아요. 대한노인회가 우리가 노인이 아니다.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노인을 거부하는 그런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서 우리 노인단체를 노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사회 인식을 변화하는데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시간의 거스르기 연구는 7,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입니다. 랭어 교수는 실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화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신체 반응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또 관절이 약해지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절대적인 노화의 지표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먼저 통제 집단은 일주일 동안 20년 전을 회상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에 대해 추억하며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험 집단은 조금 다른 여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 집단의 여행지는 20년 전인 1959년의 환경으로 꾸며진 건데요. 집안에 있는 장식품이나 분위기 등 모든 것이 1959년을 가리키고 있고 그 TV나 라디오의 프로그램, 영화와 책까지 모두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에게 1959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금지했고 지금이 마치 1959년인 것처럼 본인의 나이가 5, 60대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당시 했을 법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20년이 젊어진 것처럼 거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2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실험 집단의 노인들은 시각, 청각, 또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모두 상승했고 기억력과 인지 테스트에서도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처음에 여행지에 도착할 때 보조기구를 하거나 또 부축을 받던 노인들이 일주일 후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숙소를 걸어나갔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실제 20년이 젊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랭어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은 나이나 노화, 또 노인 등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노인이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걸 느끼면 너무나 쉽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 노화 현상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다른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전날 밤에 무리하게 걸어서일 수도 있는데 노인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유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 몸이 좀 더 나아진 후에도 자신의 몸이 어제보다 낫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걸으면 안 되고 운동할 수 없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기억력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알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도 그것이 기억 속에 없으면 건망증이나 기억력 저하라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과거를 살았던 노인들은 이런 관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거죠. 처음에는 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했겠지만 일주일을 보내면서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랭거 교수는 지금의 순간에 끊임없이 염두에 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를 보라고 말이죠. 네, 우리 그 랭거 교수가 이제 실험한 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셔요? 그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해 보는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뭐 노인이니까 이렇게 이제 인정하지 말고 한번 제일 먼저 옷을 한번 젊게 입어보는 거예요. 옷을 젊게 입으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다른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질 거라 이거죠. 그러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성공적인 노화를 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 보면 보이나요? 예,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이는 사람은 장수한다. 내가 왜 그런 그 감성을 살려야 되는지, 또 젊게 살아야 되는지, 뭐 젊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왜 감성을 살려야 되는지. 왜 이제 감성을 살려야 될까? 감성. 아까 얘기했죠? 그 첫사랑 그러한 감성. 그 감성을 왜 살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장수한다. 감성만 살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지적 기능. 그거예요. 그죠? 인지적 기능의 기능 유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세포수가 65조 마리예요. 이게 피, 살, 뼈가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세포수가 65조 마리입니다. 65조 마리. 그리고 사람의 뇌는 크게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어지는 거고, 줄어드는 거고, 신경섬유는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치매가 있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급격히 줄어들면은 20대 치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경섬유예요. 신경섬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입만 사는 거예요. 입만. 맞잖아요. 신경섬유가 이렇게 증식을 해버리니까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뭐 지갑을 열어 이런 말을 생긴 거죠. 그래. 우리 인체 구조가 평균적으로 이제 세포수가 65조 마리이고, 그 65조 마리를 가장 활발하게 잘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디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세포가 한 100만 마리가 죽은 거지요. 그럼 연고 바르면 낫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65조 마리의 세포를 다 춤추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마약하고 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못하니까, 그래서 술이 장수하는데 술을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감성, 동심을 살려야 된다.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톨스토이가 길을 갔어요. 톨스토이 길을 가다가 거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감성, 따뜻함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지나가니까 거지가 뭐라 그랬어요? 한 푼 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톨스토이가 이렇게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다는 말이 형제요, 내가 지금 동전을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거린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저에게 이미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 얘기해요. 뭐예요? 형제여라고 불렀잖아요. 형제여.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감성, 그죠? 따뜻함,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면,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고령화 사회 나는 유엔에서 말이죠. 유엔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 하나 있죠. 여기 밑에 제가 살펴을 하는데 17세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 뭐예요? 청년, 66세에서 79세가 중년, 80세에서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65세까지가 뭐예요? 청년. 그럼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에요. 여기 노인 없죠? 노인 없잖아요. 유엔에서 봐요. 유엔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66세에서 79세가 중년, 80세에서 99세가 뭐예요? 노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노인이 아니래요. 그냥 노년이야, 노년. 예. 100세가 돼야지 뭐예요? 장수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노인 아니에요. 노인이 아닌 겁니다. 네. 나는 노인이 아니다. 노인이 아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 보다가 어느 95세 노인의 일기 지금 검색하면 나와요. 그분은 60세까지 대기업의 중견으로 이렇게 제대를 했어요. 정년을 했어요. 그래서 정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맞이하는 삶을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놀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이 95세 생일이에요. 어느 95세 노인의 일기입니다. 이분이 95세 생일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오늘 영어 학원을 등록했다. 95세가 되었는데 나는 오늘 영어 학원을 등록했다. 왜? 돌아보니까 그 대기업 임원으로 잘 나갈 때보다 더 많은 기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잖아요. 그죠? 65세부터 95세까지니까 더 많은 기간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나는 오늘 영어 학원을 등록했다. 왜? 105살 생일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맞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 우리가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각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 데카르트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예요?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은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인 거예요. 젊은 교수가 뭐 얘기하는데 난 오늘부터 한번 옷을 한번 젊게 입어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오늘부터 감성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따뜻한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물병이 뭐 이렇게 물병이 있지요. 근데 5,000년 전 물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5,000년 전에 물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5,000년 전에 물병.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예, 그냥. 5,000년 전 물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가슴 뼈인데요. 5,000년 전 물병은 새 머리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새 머리처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 뭐처럼 보여요? 새머리. 새머리. 봐요. 우리 이제 어린이들께서 이쪽을 되게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토끼처럼 보일 거고, 맞죠? 예. 이쪽으로 보는 사람은 오리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젊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같은 시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난 유독히 나는 정말 노인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처럼 젊게 사느냐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생각의 차이다. 내가 어디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느냐 하는 거의 차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뭐처럼 보여요? 검은 부분을 보는 사람은 어떤 중년 남자가 나팔을 부는 모습이 보일 거고, 흰 바탕을 보는 사람은 미모의 얼굴이 보이죠. 그러니까 같은 그림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나팔을 부는 중년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미모의 여성의 얼굴을 보고 있는지, 그죠? 방금부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뭐처럼 보여요? 여기가 코, 인중, 입, 턱, 높아요. 얼굴이 보이죠? 턱, 입, 인중, 코, 눈, 뭐처럼 보여요? 소녀로 보이죠. 높아. 네, 소녀로도 보여요. 높아도 보이고, 어린 소녀. 여기가 눈이고, 코, 턱, 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귀여운 소녀의 얼굴도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림도 이렇게 소녀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노파의 얼굴이 보일 수 있듯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위를 보는 사람은 새가 보이고, 아래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물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커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 더운 날 여기 오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지 않고 밖에서 정말 편안하게 다른 그 삶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보다 얼마나 유익한 삶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머문 곳이 늘 좋은 곳에 머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볼 겁니다. 우리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도 오고 이 세상이 참 너무 빠르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약간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게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왜요? 나는 살아왔잖아요. 그죠?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대한노인회가 이 국가와 이 사회에 해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고 있나요? 가족들한테, 애들한테, 자식들한테는 거의 되는데요. 네. 타인들한테 얘기하면 잔소리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대한노인회는 노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발전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대한노인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어떻게 해요? 조직이 대한노인회에 지금 있는 이러한 조직 플러스 해가지고 뭐 연구 모임도 있고 그 외에 일반 단체처럼 많은 그런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의 주인은 나예요. 미국에 가면 좋은 집, 좋은 차, 현금, 주식을 누가 가지고 73%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73%는 아니지만 54%를 이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안 써주면 내수경제가 망해요. 좀 앞으로 15년 지나면 미국처럼 74%를 고령자들이 좋은 차, 집, 현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사회를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왜 대우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들도록 이 나라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 내가 지금 이제 뭐 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서 있는데 왜 자기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그 사회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 대한노인회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가. 그 대한노인회가 여기에 연구 또는 뭐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인프라를 갖추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대한노인회 하면은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한노인회 지도자 분들이시잖아요. 우리부터 생각을 바꾸고 감성을 살리고 감성 살리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미팅 시점도 미팅 남녀 미팅. 근데 저희 요즘엔 제가 양승조 충남지사하고 천안을 노인이 살려 도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걸 검토를 했어요. 지역을 천안 북쪽 지역을 검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무엇을 봤냐 하면 이 서울에서 천안까지가 지하철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이 천안 가서
이렇게 생활을 여가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우나도 하고 국밥도 먹고 거기서 또 이 미팅도 하시더라고. 미팅도 이렇게 미팅도 하시더라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 사랑과 속력 또는 항혼의 이혼 뭐 이러한 그 컬럼을 여러 편 썼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들이라고 칭할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안동에 물어봤어요. 안동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노인이라고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왜 노인이라고 하냐고. 근데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뭘까? 그래가지고 안동 유림파 그 학회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노인이 맞아요. 일제 부를 때는 노인. 근데 이제 한 분한테 이렇게 칭할 때는 어르신 이렇게. 근데 여기 많은 분들도 어르신 하면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용어는 뭐예요? 노인분들 이게 맞는 거고 한 분을 칭할 때는 어르신께서 이렇게 맞는 거라 제가 해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노인이라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 싫어하세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젊잖아요. 그죠? 건강하시잖아요. 정말 뭐 65 아까도 얘기했지만 65세 청년 유엔에서 65세를 청년이라고 구분했어요. 65 청년. 그다음 66세에서 79세를 뭐라고요? 66세 79세를 중년이세요. 초년 같아요, 그런데. 중년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참 거론하기가 좀 오해하지 마세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성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표현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미리 제 서둘 설명하고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드시면 성의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조사를 해보면 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덜란드를 가잖아요. 네덜란드는 어디예요? 히딩크 감독 아세요? 축구 감독? 히딩크가 있는 데가 네덜란드잖아요.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 개방이 되었냐 하면 내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우울증인데 성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우울해진 거예요. 그 진단을 받으면 나라에서 여성과 예산이 가요. 근데 그 여성은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네덜란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단 나지. 그죠? 그런데 국가마다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65세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79세가 중년이라면서요. 그러면 말만 중년, 청년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청년이고 중년인 거예요. 뭐가요? 신체가. 이거 얼마나 그 왕성하게 이렇게 이 세포가 활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이러한 고민을 저는 했어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네덜란드처럼 말이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 여성을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성을 보내고 여성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참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좀 찾을 필요도 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콜라텍 가보셨어요? 저는 콜라텍 가봤어요. 학생들 데리고 콜라텍 종로에 콜라텍 큰 거 있더라고. 왜 가봤냐면요. 콜라텍이 가면 이제 관절염도 난대요. 거기 가면.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왜냐하면 그런 걸 현장을 봐야 되니까. 뭐 정치기나 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가봤어요. 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콜라텍을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개방 화장실 보셨어요? 개방 화장실. 개방 화장실. 개방 화장실 있잖아요. 이렇게 빌딩 같은 데 가다 보면 개방 화장실, 그죠? 그 개방 화장실은 뭐냐 하면, 화장실은 개인 건데, 관리를 누가 해줘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산 받아가지고 휴지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죠?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폴라텍을 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시니어 클럽, 이러든지 해가지고, 폴라텍을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 갖다가 장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폴라텍 분위기가 아니고 좀 밝고 좀 이렇게 세련되게 바꿔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폴라텍을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여가 장소가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폴라텍을 가라고 해도 안 가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예산 좀 지원을 하는. 근데 만약에 폴라텍 같은 시설 전국에 국가 예산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실제로 제가 그러한 건의를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얘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내는 여가 시설이 약해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은 많은데, 시간하고 돈이 있는데 할 곳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만 가요? 산만 가는 거예요. 산만 가는 거예요. 이건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걸으면 살려라. 걸으면 살지요. 걸으면 건강하고 좋지요.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체계적이고 그러한 그 시스템은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하여튼 어떤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만큼 사회 인프라를 국가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미래의 우리 사회 한번 볼까요? 네, 좀 글자가 좀 많긴 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이제 이걸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이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GPG가 개정됐습니다고 알아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세계 미래학회 구보드망이 얘기한 얘기예요. 미래에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이라는 미덕이 이제 사라진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지금도 그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이제 예전에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옛날에 우리 인간 수명이 65세 되었을 때, 한 30년 전, 그때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남녀가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태어난 아이가 120세를 살아요. 지금 초등학생들 120세를 사는 거예요. 120세를 사는 거예요. 120세를 사니까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오랜 기간을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집에 가시면은 예쁜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그 손녀들 앞으로 결혼할 때 되면 결혼을 2번 또는 3번 하게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 사람 얘기예요. 미래학기 회장 얘기예요.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사람이 결혼을 2번 또는 3번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왜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 평균 수명이 이제 120세가 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도 결혼을 2번, 3번 이상 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65세가 아이를 낳는 시대가 곧 온다.
65세가 이제 가임 여성이 되는 거예요. 65세 가임 여성이 되는 청년이라면서요. 아까 청년이라면서요. 청년. 네, 가임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족은 멀티컬처 가정이죠. 그죠? 첫째 며느리는 미국 사람이고, 둘째 며느리는 동남아 사람이고, 셋째 며느리는 뭐 이렇게 다른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의학과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암은 정복을 하는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정복을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암 환자와 알츠미 환자가 셋 중에 하나, 30%가 암 환자이거나 치매 환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암은 의학과 과학이 정복을 하지만 치매는 정복을 못하는 것으로 미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뭐 국가에 붙인다고 치더라도 치매를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책을. 저는 치매 안 걸리려면 손에서 잡지든 신문이든 책이든 놓으면 안 된다. 그게 무엇든 간에 늘 들고 다녀야 된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 치매 안 걸려요. 그게 신문이든 잡지든 책이든, 그죠? 늘 봐야 된다. 이게 치매를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늦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65세가 되면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돼요. 예, 2025년 얼마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5년. 초고령 사회. 5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노인 넘어가는 거예요. 노인도 아니죠. 이제 노인이 아니죠. 아까 유엔에서 뭐라고 했어요? 65세 청년, 그죠? 청년이라고 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65세를 노인이라고 막 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도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말이 될 거다. 뭐라고 해야 돼요? 25세 이상 인구, 이렇게 65세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65세 이상 노인 하는 것은 이제 틀려지는 그런 용어가 될 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갈 때 부지런히 진행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이제 곧 80대 육박하고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120세, 좀 전에 얘기했죠. 건강 수명이 이제 78세, 75세 나왔는데 평균 나이가 1세부터 100세까지 평균 나이가 이제 곧 50대가 된다. 50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게 좀 이론적인 내용 같아서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와 있죠? 그만 얘기하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 언제예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만 한번 볼게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고령 사회.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지금은 어때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니까 지금은 고령 사회예요. 그죠? 곧 이제 2025년, 이제 6년 돼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게 뭐가 있는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고령 사회예요. 고령 사회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디 편찮으시면 그릇에 담아요. 어디에 담아요? 데이케어나 요양원이나 이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요. 고령 사회까지는. 근데 초고령 사회가 되면 너무 이제 뭐 노인의 칭하기에 노인이 많아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설사 담는다 하더라도 그릇에 담는 것보다 집에 계시게 하고 복지 서비스가 집으로 가는 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요양원보다
제가복지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양원이 맞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국가 서비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재가 서비스가 더 활발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지만 재가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재가 서비스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5년 후에 초령 사회가 되니까 그때는 국가 예산이 요양 관련 그 서비스 예산보다 재가 서비스 예산이 더 비중이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해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보면 밑에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와서 이게 도달했어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제 학교가 이제는 온라인 대학, 오프라인 대학이 없어졌어요. 이거 10년 코로나가 10년을 당겼어요. 코로나가 원래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개념이 담이 무너지는 것이 15년 후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15년 후 당긴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없어요. 그죠? 코로나 오니까 다 온라인 대학이에요. 다 온라인 대학이에요.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90%까지 온라인 수업하는 것으로 교육을 인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해줬어요. 연세대학은 온라인 대학이에요. 온라인 대학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오프라인 대학이라고 얘기해도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뭐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해놨는데 내 자손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미래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손자나 손녀가 될 것 같은데 미래에는 이 복합성, 멀티플레이어하고 인간다움, 창의성 요 세 가지 이런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국가의 리더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복합성, 멀티플레이어, 인간다움, 그다음에 창의성 이러한 교육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해요? 창의적인 사람, 창의성, 또 아닌 거예요? 멀티플레이어, 그다음에 인간다움 그러한 것을 이제 이러한 인간형이 되면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는 뭐 얘기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지도자가 하드파워, 총, 칼,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마침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네, 그죠? 이거 뭐 제가 이론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 지칭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하드파워의 형태가 국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소프트파워. 문화, 예술, 착함, 부드러움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보면 하드파워예요? 소프트파워예요? 어떤 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소프트파워 같아. 예, 다른 대통령보다는 좀 그죠?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러한 것은 장점이죠. 우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럼 제가 조경호 교수가 앞으로 국가 지도자는 힘, 총, 칼, 권력 이런 사람은 지나갔고 이제는 뭐예요? 문화, 예술, 따뜻함, 착함, 부드러움 이러한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될 건데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은 안철수 정치기하면 싸움 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한국 이렇게 돌아보자 말이죠. TV 나오는 분들 중에서 그런 소프트 파워, 문화, 예술, 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저는 이제 앞으로 국가 지도자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될 거다 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이 사회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 남성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토론을 했어요. 대학원 박사들 데리고 10명 데리고 12명 데리고 토론했는데 12명 두고 토론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40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할 거냐 물어봤어요. 이 12명 중에서 한 명만 빼고 11명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조금.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친하다. 나는 이 사람과 친하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한테 친하다고 표현하냐면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친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친해라고 했어요. 이분들한테 가서 당신도 조용하고 친해 하면은 나는 안 친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맞죠? 예. 나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친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부부의 관계로 가서 부부를 놓고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했더니 다 90%가 안 산대. 그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뭐 하고 빡찌르기나 하고 말이지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고령화 장수 시대에는 이 말을 참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말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남의 흉 보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삶이 험난하더라. 삶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은 이 삶이 좀 고단해. 그러면 내가 고단한 삶을 살기 싫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남의 말 안 하면 돼. 남의 말. 남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예.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이제 고령화 장수 시대에 살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경세포하고 신경섬유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경섬유가 이렇게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입만 산다고. 입만 산다고. 신경세포가 활발해지니까 활동력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활동력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활동력을 하려고 하면 뭐가 말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주네? 몸이 말 안 들으니까 안에서 뭐예요? 입만 살아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입을 닫으면 삶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말을 뭐 좋게 하는 얘기인데 많이 접했어요. 예,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의적인 사고, 긍정적인, 누가 얘기했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요. 그죠? 따뜻한 인간형, 이러한 사람이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런 인간형은 뭐 이러한 인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미래의 리더자는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여야 된다. 이게 뭐가 달라요? 지배자하고 지도자하고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지배자는 폭력이 지배자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자는 뭐예요? 설득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들께서도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윽박지르면 안 돼요. 그죠? 설득하려고 해야 된다. 가능하면 설득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가정의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어요. 덕보다 능이 중요한 요즘 시대잖아요. 덕보다 능이 중요한 시대인데 하여튼 우리 한국형 리더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선거를 염두하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우연히 이치됐어요. 한국형 리더의 조건은 폭력이 아닌 설득이라는 수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네, 거의 끝났어요. 어르신들, 이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역할은 뭐예요?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과 지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대한노인회 중앙회 또 서울시연합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어르신들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과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액티브.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까지는 나는 건강해야 돼. 이 말이 맞아요. 오늘까지는 난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또는 2년이 지나면 건강한 노인보다 스마트 노인이 돼야 된다. 스마트 노인은 뭐예요? 똑똑한 노인 얘기하는 게 똑똑한 노인. 똑똑한 노인이 되어야지 손자 손녀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노인이 되어야지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대한노인회가 돼야지 밖에서 우리 단체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에서 신문이든 잡지든 책이든 들고 다녀야 된다. 들고 다녀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노인회 중앙회든 서울시연합회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하려고. 또 오늘 여기에 강의를 오신 여러분들도 또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액티브 에이징보다 스마트 에이징, 똑똑한 노인이 돼야 된다. 똑똑해야지. 내가 똑똑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예쁜 손자 손녀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 무시당하지 않는다. 내가 똑똑해지지 않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얘를 무시한다. 왜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막 답답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갖다 대접을 안 해주니까 대접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내 밥그릇을 찾아가야 된다. 내 밥그릇은 누가 만들어요? 내 밥그릇은 내가 만든다. 내 밥그릇은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왜 나 대접 안 해줘? 물론 국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치가 제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반면에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그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왜 안 해줘 하는 것은 틀린 거다 하는 거예요. 스마트 노인, 똑똑한 어르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숫자보다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가 청년, 66세에서 79세가 중년, 80세에서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이에요. 제가 볼 땐 여기에는 노인이 없다. 여러분들은 노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노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생각이 바뀌는 순간 내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감성을 살리자. 감성을 살리자. 감성을 살리자. 이제 끝냅니다. 네덜란드의 바닷가에 말이죠. 바닷가에 이 네덜란드에서는 피지 않는 꽃이 폈어요. 네덜란드에서 피지 않는 꽃이 핀 거, 이 바닷가에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봤더니 그 땅속에 오랫동안 있던 그 땅속에 있던 그 씨앗이 이게 폭격이 있었나 봐요.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뒤집어지면서 그 수십 년 동안 있던 그 씨앗이 밖으로 나오면서 뭐예요? 싹을 틔우고 꽃이 폈다는 그 추적을 실제 내용입니다. 이걸 그 기사를 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뭘 끄집어내라고요? 감성 끄집어내세요. 그걸 끄집어내야지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노화를 살 수가 있다.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감성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야지 뭐예요? 멋있는 그런 노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